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 워밍업으로 다루어 볼 종목은 에이비온입니다. 바이오 종목인데요. 제가 일단 살펴본 결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종목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이비온은 8월 30일 월요일과 31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환불일은 9월 2일 목요일이고요. 상장하는 시장은 코스닥입니다. 희망상당 공모가로 17,000원을 책정하였고요. 화면은 9월 1주차에 청약하는 5종목입니다. 8월 30일에 에이비온, NH스펙20호, SK리츠가 청약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날인 8월 30일에는 YM텍이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은 청약이 중복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청약을 연기하는 종목은 없으므로 네 종목 중 애매한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BO는 228만 주를 모집합니다. 전량 신주로 모집을 하고요. 그래서 공모 규모 388억 원으로 코스닥 중형급 종목이 되겠습니다. 228만 주 중 일반 투자자에게는 57만 주를 배정했고요. 나머지 171만 주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ABO의 주관사는 세 증권사인데요. 공모 규모에 비해서 증권사가 많습니다. 메인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35만 3천 주를 배정받았고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3만 5천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가 2,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하나스펙 2호 청약할 때 전산이 탈탈 털려서 욕을 많이 먹었던 하나투자증권이 서브 주관사입니다. 16만 5천 주를 배정을 받았고 1인당 청약 한도는 8천 주입니다. 청약 수수료 1,000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가장 적은 수량인 약 5만 주를 배정을 받았고 1인당 5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없고요. 미래에셋증권의 3만 5천 주 기준 청약 증거금은 약 3억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에이비온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크게 항암치료제와 다발성 경화종 치료제, 그리고 국책사업 관련된 치료제 등 파이프라인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오늘은 에이비온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항암치료제 ABN401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상 2단계가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ABN401은 표적 항암제인데요. 잠깐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바이젠셀의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라고 소개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면역 항암제가 3세대 항암제라면 표적 항암제는 2세대 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가 암세포를 비롯한 세포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 항암 치료는 상당한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걸 개량한 게 2세대 표적 항암제인데요. 말 그대로 암세포만 표적하여 제거하는 약물입니다. 이 2세대 항암제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는 치료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약물 치료를 계속 하다 보니 환자의 30%는 내성이 생겨서 약물이 몸에 듣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존 치료제로는 약발이 듣지 않는 환자가 30% 정도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이비온이 개발 중인 이 신약은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약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에이비온은 먼저 폐암 관련된 신약을 개발 중인데요. 호주와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은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승인이 되면 글로벌 시장 진출이 훨씬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이 들고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몇 배는 올라가겠죠. 그래도 ABO는 빠른 상용화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 중 213억 원은 임상 시험 비용에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ABN401의 미국 임상 시험 비용에 자금이 많이 투입됩니다. 나머지는 오송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건비 등의 운영 자금으로도 공모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ABON이 개발하는 신약 ABN401의 전 세계 환자 수는 약 25만 명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런 신약을 ABON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벌써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와 노바티스는 2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을 완료하였고 상용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BO는 세 번째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ABON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빅파마 중 이러한 신약의 파이프라인이 없는 회사에 조기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임상시험도 도움을 받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신약을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관심이 있는 회사들은 있다라고 기재는 해두었는데요.
아직은 계약 단계까지는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ABN401은 임상 1상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약물들에 비해서 안정성이라는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에 대해서 AB온과 주관사에서는 한국 돈으로 약 3조 원의 가치가 있는 약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조기 기술 이전 계약 규모를 약 1조 8천억 원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생각대로만 된다면 블록버스터급 약물을 한국에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1조 8천억 원의 계약 규모 중 AB온은 내년에 선급금, 즉 계약금 형태로 약 686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도 빅파마와 같이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3년에 임상 이상이 종료가 되면 중도금으로 약 5천억 원의 매출이 들어온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온의 공모가 선정 프로세스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제약사 4개사를 선정을 했고요. 이들의 평균 PER은 28.6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2022년도에 계약금 686억 원이 들어온다면 순이익으로 295억 원이 발생한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할인율을 40% 부여하여 주당 평가가액으로 25,200원을 도출하였습니다. 할인율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약 2배를 부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할인율 32.5%를 또 적용하여 희망상단 기준 공모가로 1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희망상단 기준 할인율도 상당히 많이 부여를 했는데요. 2022년 추정 실적을 반영한 점, 그리고 높은 할인율을 고려해보면 공모가도 합리적으로 책정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AB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가진 부정적인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비중으로 60%가 유통이 되는데요. 역대급입니다. 1526만 주 중 917만 주가 유통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물량이 689만 주로서 비중으로 45.1%입니다.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하는 종목임을 감안해도 유통 물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의무 확약으로 물량을 많이 묶어준다 하더라도 유통 물량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입니다. ST 스타셋 헬스케어 조합인데요.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이므로 결국 이들은 적당한 시점에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부정적인데요. 이 사모펀드는 기사를 찾아보니 2019년에 약 205억 원의 자금을 사용해서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에도 보호회수 1년이 지나면 AB온의 대표이사인 신영기 대표에게 지분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거야 라는 뉘앙스를 기재를 해두었던데요. 투자 수익을 위해서 AB온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므로 이들의 행보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2대 주주인 신영기 대표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그러므로 AB온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그리고 많이 벌고 신영기 대표가 이들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 앞으로 약 500만 주가 더 발행됩니다. 지금 발행된 주식수의 3분의 1이 더 발행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연구 자금이 없다 보니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환 상한 우선주입니다. 약 179만 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주당 5,000원에 발행이 되었으므로 공모가의 약 3분의 1 가격입니다. 저는 보통주 전환하고 전부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인 점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119만 주는 보호예수를 1년간 걸었으므로 나머지 약 60만 주만 상장일에 보통주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에게도 스톡옵션을 무진장 제공했습니다. 총 111만 주가 제공이 되었고요. 그중 행사기간이 시작된 물량은 약 50만 주입니다. 주당 5,700원에서 7,530원으로 발행된 주식들인데요. 임원은 모르겠으나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은 대부분 상장일부터 나올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전환사채입니다. 돈이 없다 보니 사채까지 발행해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2차로 발행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약 119만 주, 3차로 발행된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약 92만 주입니다. 합쳐서 200만 주가 보통주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2차로 발행된 119만 주는 보호예수를 1개월 걸어 주었고요.
3차로 발행된 92만 주는 행사 기간이 11월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상장 당일에 전환사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 주식수가 약 500만 주가 늘어나는데 상장일에 늘어날 수 있는 수량이 약 110만 주입니다. 공모 주식수가 약 228만 주였는데요. 그 주식수의 절반이 다시 유통 물량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BO는 코넥스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화면은 주봉 차트입니다. 금년 들어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그것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으므로 인위적인 주가를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상일상 결과가 좋다 보니 이런 기대감에 투자를 한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모가 이하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면 금년 5월까지 평균 주가가 14,561원이었는데요. 한마디로 6월 이후부터 사신 분들만 공모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신 것이고 그 전에 사신 분들은 공모가보다 평단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보유한 물량도 상장일부터 매도 물량으로 상당 부분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BO의 재무 상태를 보자면 회사는 계속 자본 잠식 상태인데요. 그동안 돈이 없어서 계속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IPO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므로 회사가 더 큰 자금을 조달을 하였는데요. ABO는 이번이 세 번째 상장 도전입니다. 이번마저 상장 도전이 무산이 되었으면 아마도 부도 위험도 있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면역 항암제인 ABN401이 계획한 것처럼 잘 개발되고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도 순조롭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부분들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삐끗하는 순간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회사를 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목은 특히나 수요 예측에서 기관들의 평가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일진 하이솔루스와 IBK 스펙 16호의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가 됩니다. 그 자료를 기반으로 청약 핵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